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 특강 현대시, 오늘은 학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1년부터 볼게요. 자, 우리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학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형광펜 네모 치는 대상들이 시에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를 비유한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학이로다 라고 해서 우리 여기는 또 지금 은유죠, 은유. 나는 학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화자를 비유한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 비유한 표현들이요, 나중에 다 보겠지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요. 자,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학에다가 비유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연 한번 읽어볼게요.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갈 양이면. 자, 그러면 우리 이 박모라고 하는 거는 단어 뜻 여러분들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해가 진 뒤에 아주 좀 어둑어둑해진 때 그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박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요. 수묵색 거리를 갈 양이면, 자, 그러면 수묵색 거리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또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자, 근데 공간적 배경인데 수묵색이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색채어로 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도 그렇고 공간적 배경도 그렇고 다 어두워요,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갈 양이면, 자, 그러면 이거는 갈 양이면, 갈 때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갈 양이면, 갈 때면, 슬픔은 멍인 양. 자, 그러면 슬픔,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죠. 슬픔은 멍인 것처럼. 자, 그러면 멍인 양이라고 해서 첫 번째, 멍인 것처럼 직유법이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감정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을 지금 멍이라고, 눈에 보이는 멍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쓰여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서, 자, 그러면 목줄기에 지금 이 멍이 맺혀져 있다, 슬픔이 맺혀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아. 자, 그러면 소리도 라고 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슬프긴 하지만 소리를 내고 막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을 한번 볼게요. 저마다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자, 그러면 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적어놓은, 우리 이게 적은이 양이 적다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적어놓다예요. 마음속에 그려놓다, 적어놓다. 자, 이 마음속에 적어놓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자, 그러면 창창한 담채화는 여러분 다양한 색깔을 쓴 그림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창창한 담채화는 지금 수묵색 거리와 대조될 겁니다. 대조. 화자는 이 어두운 수묵색 거리에 서 있는데 저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색채 대비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이 담채화를 그리면서 이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향수할, 우리 향수하다가 그리워하다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자, 그러면 나는 그리워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적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용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나중에 구원받고 갈 천국 같은 공간이래요. 자, 그러면 이 천국 같은 공간,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고향이라든지 안식처 이런 의미로 쓰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의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갈 천국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공간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함 있나요? 구원받고 간다라고 하는 명확성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되게 불명확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성격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고향, 나의 고향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나는 그리워할 이런 가나안에 복된 길도 모른다. 즉, 나는 어디로 갈지. 그리고 뭘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조금 반영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쉬워져요. 자,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우리 시대현실이 반영해서 보는 거죠. 자, 우리 요거는 유치환 시인이고요. 30년대부터 우리 5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이니까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고향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고향. 자, 그러면 일제에 의해서 고향 자체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꿈꾸던 그 순수했던 그 고향의 모습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고향을 떠올리긴 하는데 그 고향, 내가 원래 떠올리던 고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던 게 그러면 도대체 뭘까? 지금의 그 모습은 아닌데 그쵸? 지금의 그 모습과는 다른 예전에 그 순수했던 고향은 없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고향을 떠올리면 이렇게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명확한 공간으로 가는데 나는 고향을 떠올리면 되게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그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여기에서는 이 저마다 이 대상과 그리고 나가 대조될 거예요. 대조.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화자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는 어두운 수목색 거리를 걷고 있고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떠올려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고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연이에요.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꿈을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꿈을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요.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했는데 자, 푸르른 거는 시각이죠, 여러분. 그리고 소리는 청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공간과적 이미지가 쓰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리를 푸르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푸르른 솔바람 소리 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득한 풍랑처럼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직유가 쓰이고요. 아득한 풍랑처럼 머리에 설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꿈이 있긴 있어요. 그쵸? 꿈이 있긴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이 꿈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득하게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들려요? 풍랑처럼 들려요. 자, 그래서 되게 거칠고 뭔가 부정적인 저렇게 풍랑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꿈은 있긴 있지만 자기한테는 잡히지 않고 그리고 아득한 그런 대상이에요. 소리니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꿈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 우리 소리라고 하는 거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들리는 거잖아요. 들리긴 하지만 잡을 수는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꿈을 소리라고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잡히지 않는 거를.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화자의 상황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아까 전에 슬픔 느꼈죠? 수묵색 거리에 서 있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꿈 있긴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깃털은 남루하여. 자, 남루하다는 거는 되게 초췌하다 이런 의미죠. 깃털은 남루해서 초췌해서 올빼미처럼 춥고. 자, 그러면 올빼미에다가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자, 올빼미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죠. 자, 그러면 깃털은 막 다 빠진 그런 올빼미처럼 춥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초라한 존재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존심을 의미해요. 자존심. 내 자존심은 홀로 높대요. 자, 그러면 홀로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시적 허용이 쓰입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은 높기만 하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거죠. 내 자존심은 혼자 높고 슬프기만 해서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좀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자기의 외면은 이래요. 초라해요. 근데 내 내면은요.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어떻게 느껴요?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계속했어요. 전교 1등을 계속하고 가장 높은 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이제 창창해요.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아예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느낄 거냐면 내가 차라리 바보였으면 이렇게 아쉽지도 않을 텐데 내 타고난 게 차라리 욕된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는요, 이 외양과 내 외양과 그리고 내 내면의 동떨어진 괴리로 인해서 차라리 욕되다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볼게요. 어둑한 저 작가의, 자, 그러면 어둑한 저 작가, 우리 이거는 아까 수묵색 거리랑 비슷해요. 그쵸? 공간적 배경이고요. 지향 없이 설양이면. 자, 그러면 지향이 없다는 건 여러분 목적지가 없다를 의미하죠. 그래서 목적지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설양이면, 설때면 이런 의미예요. 어두운 거리에 그냥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설 때면 우러러 밤서리와. 자, 그러면 이 밤서리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과 그리고 별빛을 이고, 별빛이라고 하는 거는 별이니까 우리 우러러 보는 꿈과 이상을 의미하죠. 내가 가진 꿈과 이상을 이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하지만 꿈을 가지고는 있다고 했죠, 여러분. 꿈이 있긴 있어요. 잡히지 않을 뿐.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자, 그러면 한 오래기 갈대라고 지금 또 비유를 했어요. 한 오라기에 갈대라고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직유법이죠. 자, 그러면 갈대라고 하는 거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약하고 약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르는 학이로다. 자, 그러면 마르는 학,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1년에서 자기 자신을 학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좀 더 구체화했죠. 어떻게? 마르고 있는 학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 학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전통적으로 굉장히 고고한 그런 존재로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고고한 내면은 학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말라가고 깃털이 빠지고 남루한 그런 외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마르는 학이다 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또 볼 수 있냐면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부정적 현실의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배운 것도 많고 펼치고 싶은 꿈이나 이상도 많아요. 근데 그 꿈과 이상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면이 고고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그걸 제대로 펼쳐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자기 자신을 마르는 학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만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일단 이 시에 쓰인 시상 전개 방식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대비가 쓰입니다. 대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그리고 저마다 할 때 그 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내면과 그리고 외양. 이렇게 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광펜 네모친 애들이 다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들이었잖아요. 자, 화자 자신을 비유했는데 이게 다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적 인식들을 나열하면서 나열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부정적 인식이 심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지금 화자는 슬픔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향수에 젖어 있는 처량한 자기 인식,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